상선약수, 신비한 철학자 노자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기에 기록된 노자의 행적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일단은 원문을 보고요. 이야기를 해보죠.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자자 초고현 려향 고긴리 인야. 여기 보면 이제 누구누구 자 어디 어디 있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마천의 사기 열전의 전형적인 서술 태도입니다. 누구는, 즉 노자는 어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출신 지역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노자는 초나라, 고현, 려향, 고긴리 사람이다. 성 이씨, 명 이, 자 담. 성은 이씨인데 이름은 이고 자는 담이다. 그래서 이름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표기법에 따르면 이가 되겠죠. 노자의 이름은 이입니다. 근데 자는 담이래서 원래는 이담이 돼야 되는데 보통은 뒤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요. 노담이라고 노자의 자를 소개합니다. 주 수장실지 리야. 주나라. 수는 지킨다는 뜻이고요. 장자는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장실은 지금도 비슷한 표현을 쓰죠. 수장고. 즉 문서를 보관하고 지키는 일종의 도서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의 리, 관리였다. 자, 이게 한 토막 있고요. 중간에 여러 내용들이 쓴다면 저 뒤에 좀 있는 내용을 그래도 노자를 소개하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객관적인 정보를 소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다시 덧붙였습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혹, 왈, 노래자, 역, 초이냐. 혹,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노래자라는 사람도 역초이냐. 그 또한 초인, 초나라 사람이라고 한다. 저서 15편. 지은 글이 15편인데 언 도가 지용, 도가의 용, 쓰임을 말한다. 여 공자 동시운, 공자와 동시, 같은 시대 운, 사람이라고 한다. 이때 운은 뭐뭐 라고 한다는 표현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표현이 남아있죠. 뭐라 한다, 운. 그 다음 세 번째 정보입니다. 개, 노자, 160여 세, 혹언 200여 세. 개자는 대개, 대체로, 아마도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노자는 160여 세, 160여 살이라고도 하고, 혹 어떤 사람은 말한다, 200여 세, 한 200살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수도, 숫자는 닦다, 수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도를 닦아서 양수야. 양자는 원래는 기르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보살피다. 숫자는 나이죠. 그래서 나이라는 뜻에서 이후에는 수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을 기른다 혹은 수명을 늘린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제가 소개하진 않지만 노자 이후에 이제 도가에서 이야기되는 표현 가운데는 양생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양생. 자신의 삶을 혹은 신체를 잘 기른다, 보살핀다 라는 뜻이죠.
번역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자는 초나라 고현 려향 곡인리 사람이다. 성은 이씨, 이름은 이, 자는 탐이다. 주나라 도서관의 관리였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노래자도 초나라 사람인데 15편의 글을 지었고 도가의 학설을 주장했는데 공자와 동시대 사람이라 한다. 노자는 160세를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200세를 살았다고 말한다. 돌을 닦아 나이를 느렸기 때문이다. 모두 노자 한비열전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요 글은요, 노자와 장자 그리고 한비자, 신불해라고 하는 법가 사상가 4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요 정보를 가지고요, 노자 이야기를 해보죠. 과연 노자가 누굴까? 사마천의 사기 본문에 소개된 노자의 전기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 글은 조금 길고요. 그 안에 좀 뒤섞여 있는 정보들이 복잡합니다. 일단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노자가 초나라 고현 려향 곡인리 사람이라고요. 아주 구체적인 출생입니다. 그냥 초나라 사람이다 이런 식이 아니라 어디 출신인지 현, 향, 리까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중국 하남성의 노급현이라는 데가 바로 이곳이랍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노자 고리, 이제 고리는 출생한 마을을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곳곳에 땡땡 고리가 많아요. 그래서 노자 고리는 노자의 고향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유적지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적지에도 소를 탄 늙은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노자 고리라고 쓰여 있죠. 자, 그런데 왜 소를 탄 늙은이의 모습이냐? 요거는 뒤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출생지는 그렇답니다. 근데 이름에 대한 설명은 뭔가 비어있는 구석이 보입니다. 성이 이씨, 이름이 이. 자, 그러니까 노자의 본명은 이랍니다. 근데 왜 노자일까? 공자는 공씨기 때문에 공자입니다. 맹자는 맹씨기 때문에 맹자입니다. 노자는 이씨라는데 왜 노자가 되었을까? 이 이자를 노자의 오기, 즉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보면 문제는 간단하겠죠. 원래는 노이라는 이름이었고 그래서 노자라고 불렸다. 그러면 편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할 리는 없습니다. 뭔가 비어있는 구석이 있는 거죠. 이가 왜 노자가 되었는지 사마천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이가 노자가 되는 뭔가 비밀스러운 변화가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대신 이를 노자라고 해놓고 그리고 노자가 될 법한 인물을 슬쩍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노래자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노래자라고 하는 인물은 노자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꾸기에 좀 더 가까운 인물입니다. 여기서 레는 명야주라는 뜻입니다. 명야주는 옛날 지팡이를 많이 만들었던 나무죠. 명야주 지팡이를 짚은 노인을 떠올릴 법하고 그런 노래자가 노자가 되었다면 네, 금세 수긍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라는 사람이 노래자라는 걸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천이 이걸 좀 다르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E라고 하는 A가 있고 노래자라는 B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사실 이 노래자에 대한 기록도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노자에 관한 이야기와는 또 다릅니다. 노자는 보통 5천여 자의 글만 남기고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노래자는 15편의 글을 지었다고 합니다. 사마천은 이가 노래자인지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노래자가 노자와 같은 인물인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마천의 글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노자는 대체 누구야? 답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사마천은 노자가 160살 혹은 200살을 살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까지 덧붙입니다. 요거는 사마천의 사기 기술 가운데 좀 낯선 부분인데 왜냐하면 사마천은 사기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구체적인 인간의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0살이나 200살은 이야기죠. 그거는 구체적인 역사 사건이나 혹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생로병사의 비밀이니 뭐니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도 100살을 넘으면 장수죠. 근데 노자는 160, 200살을 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돌을 닦아 그렇게 나이를 들일 수 있었대요. 이처럼 노자에 대한 사마천의 기록은 맞물리지 않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이 왜 노자가 되었는지 사마천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노래자 혹은 160살을 넘어 장수했다는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노자의 전설에 뭔가 비어진 부분을 채운다 이렇게 보이죠. 도가의 약설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노래자 혹은 돌을 닦아 장수했다는 어느 이름 없는 노인, 노자가 노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돌을 닦은 노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을 은근슬쩍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자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신선으로서의 노자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자가 그냥 신선으로 소개한다면 이라고 하는 초나라 고현, 여향, 고긴니 사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로서 노자를 소개할 이유는 없었겠죠. 근데 왜 사마천은 뭔가 안 맞는 이야기를 이렇게 막 늘어놓으면서까지 노자를 역사적인 인물로 소개하려 한 걸까? 자, 복잡합니다. 이 문제는. 결론만 이야기하면요. 사마천 시대에 노자의 후예를 자처하는 집안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좀 낯설죠? 아니, 노자는 돌을 닦았고 그러면 노자는 그냥 모쏠백수로 그냥 고고히 늙어서 그냥 혼자 신선처럼 살다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마천의 기록에 따르면 노자도 자식을 낳았대요. 노자 아들 이름까지 전해집니다. 노자의 아들은 종, 이종이 되겠죠. 그가 위나라 장군이 되었답니다. 실제로 한나라에는 이씨성을 가진 장수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노자의 후예를 자처한 건 아니었을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죠. 사실 중국 역사를 보면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이야기만 하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원고에는 담지 않았지만 중국 역사에 보면 노자의 후예네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당나라 왕실입니다.
황실입니다. 당나라가 이씨잖아요. 이세민. 자, 근데 당나라는 북방 오랑캐 핏줄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정통성에 관해서 의심을 많이 받았고 뭔가를 내세울 게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때 이 당나라에서 노자를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봐라, 우리가 이씨지 노자가 이씨야. 우리 중국에 이렇게 오랜 계보가 있어. 그런 면에서 노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역사 속에서는 정치적으로 활용된 면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공자, 적주, 장문례어 노자. 공자가 이때 적자는 가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주나라로 갔는데 장자는 장차 뭐뭐 하려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장차 문례어 노자. 노자에게 문례, 예관에 물으려 했었다. 자, 공자와 노자가 만납니다. 노자왈, 자소원자, 기인여골, 개이후의, 도끼언 제이. 노자가 말합니다. 자자는 그대라는 뜻입니다. 공자를 두고 말하는 거죠. 그대가 말하는 것은 인여골, 사람과 뼈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인자를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살 혹은 몸이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몸과 뼈, 개 모두 이후, 후자는 썩다라는 뜻입니다. 그대가 말하는 것은 살과 뼈가 모두 썩은 것이요. 도끼언제의, 독자는 유독, 단지 기언, 언자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단지 말만 있을 뿐이요. 그런 다음에 이 중간에 몇 마디 말이 있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져서 생략을 했습니다. 본래 그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사기 본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지는 이제 노자의 말입니다. 거자지 교기여 다요 태색여 음지. 거자는 가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버리시오. 자지, 그대의 교기. 교는 교만한 걸 이야기하죠. 다욕, 욕심이 많은 것. 노자가 보기에 공자가 욕심이 많고 탐욕스럽답니다. 그런 걸 버리랍니다. 태색, 태자도 우쭐거린다는 뜻입니다. 우쭐거리는 모습이며 음지. 많은 경우 이 음자를 음탕하다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 원래 이 음자는 지나치다는 뜻입니다. 지자는 일종의 포부죠. 당신이 그 넘치는 포부를 버리시오 라고 노자가 공자에게 말해줍니다. 시, 개, 무익어, 자지신. 시, 이런 것들은 개 모두가 무익, 쓸모가 없소. 자지신, 그대의 몸에게 모두, 그대 자신에게 모두 쓸모가 없소. 오, 소위 고자, 내가 그대에게 이야기해 줄 것은, 고자는 말해주다, 이야기하다는 뜻이죠. 약시이이, 이와 같을 뿐이요. 내가 당신에게 해줄 말은 이것뿐이네. 이렇게 노자가 공자에게 해주는 말을 듣고 이어지는 부분은 공자가 나와서 제자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읽어보죠.
공자거 위 제자왈 공자가 거 나와서는 제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조 오지 기능비 오지 기능유 수 오지 기능주 조 새는 오지 내 알겠다 기능비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겠다 물고기는 오지 알겠다 기능유 헤엄치며 다닌다는 것을 내 알겠다 수는 짐승이죠 들짐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수라는 말 있죠 금수는 원래 날짐승과 들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조수라고도 합니다 수는 들짐승 네 발 달린 짐승들은 오지 내 알겠다 기능주 이놈들이 다른 박질한다는 걸 알겠다 주자 가이 위망 유자 가이 위륜 비자 가이 위증 즉 네 발이 달려가지고 내달리는 짐승들은 망은 그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덫으로 풀었습니다 덫으로 잡을 수 있다 유자 헤엄치는 물고기들은 가이 위륜 그물로 낚을 수가 있다 비자 날아다니는 새들은 가이 위증 증자는 화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살로 쏘아 맞힐 수가 있다 근데 지어룡 용은 오불능지 내 모르겠다 기승풍운이 상천 풍운 바람과 구름을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금일 지금도 쓰는 표현이죠 제가 아이들에게 늘 요즘 강조합니다 인터넷에서 보셨죠 금일 논쟁 금일은 요 금자를 씁니다 오늘 내가 오늘 노자를 보았는데 기유룡야 용과 같았다 신묘막측하더라 번역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공자가 주나라로 갔는데 노자에게 예에 대해 물으려고 한 것이다 노자가 말했다 그대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몸과 뼈가 이미 썩어버린 것과 다름없어 그냥 말뿐이네 그대의 교만과 탐욕 오만과 야심을 버리게 모두 그대에게 도움되는 게 없으니 내가 그대에게 말해줄 것은 이것뿐일세 공자는 나와서 제자에게 말했다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며 짐승이 내달린다는 것을 알지 내달리는 짐승은 덫으로 헤엄치는 물고기는 그물로 날아가는 새는 화살로 잡을 수 있지 헌데 용은 말이야 어떻게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지 알 수 없어 내가 오늘 노자를 만났는데 마치 용과 같았다 자, 요 장면이 꽤 유명한 장면입니다 공자가 노자 이 늙은이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노자는 공자가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죠 다만 노자는 공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는 말은 다 쓰잘데기 없다 온통 화려한 말뿐이고 지나친 수식 뭔가 지나치고 화려한 말뿐이다 교만과 욕심을 버려라 더 해준 말은 없고 가라 어떻게 보면 자 노자 이 이야기 속에 보이는 지금 이 공자를 만나는 노자의 모습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노자의 모습과 가깝습니다. 세상을 등진
털털한 노인네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근데 공자는 노자를 만나고 마치 용을 만난 것 같았다라고 감탄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뭔가 큰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이 고사를 공자문례라고 합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요, 이 기록은 원래는 장자라고 하는 책이 기록된 것을 사마천이 옮겨 적은 겁니다. 후대의 도가 지식인들이, 즉 노자나 장자를 숭상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사상적 권위를 확보하고자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노자를 현명한 스승으로, 공자를 가르침을 청하는 제자로 이야기하면서 유가 지식인들보다 우리가 더 나아, 니네 선생보다 우리 선생이 더 낫거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은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의 힘이 매우 세가지고요, 지금도 공자가 먼저냐 노자가 먼저냐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소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제가 많이 지켜보고 정말로 관심 있게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요, 실증할 수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역사는 뭔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정보를 전해주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가 누구를 만났고 누가 선생이고 누가 제자니 하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추측하거나 추적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논어에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초연한 늙은이의 모습이 과연 노자의 본래 모습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무지무욕을 이야기하는 노자,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또 다른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뒤에 제가 번역문을 간단하게 실었습니다. 원문을, 세 번째 장면을 원문으로 한번 보죠. 노자, 수, 도덕. 노자는 도와 덕을 닦았다. 기, 학, 이, 자은, 무명, 위, 무. 그의 학문은 자은. 이때 은자는 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둔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은둔하고 무명. 명성을 떨치지 않는 것을 위, 무, 우선으로 삼았다. 거, 주, 구의. 주나라에 머물러 산 지가 오래되자 견, 주지, 쇠. 주나라가 쇠락하는 것을 보고는 내, 수, 거. 마침내 주나라를 떠났다. 지, 관문에 이르러 관령, 윤희, 왈. 관문을 지키는 윤희라는 자가 말하기를 장은의, 선생님께서 앞으로 은둔하려고 하시는군요. 저서, 저를 위해 글을 지어 주십시오. 이때 노자 내 저서 상하편, 노자가 글을 지었다. 상하편으로. 도덕지의, 도와 덕의 뜻을 이야기하는 오천여언 이거, 오천여자. 이때 언자는 글자란 뜻입니다. 5천자 정도를 써주고는 이거 떠났다. 막지 기 소종, 그가
소종 끝까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막지 알 수가 없더라. 번역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자는 도와 덕을 닦았다. 그의 학문은 은둔하며 명성을 떨치지 않고자 했다. 주나라에 오래 머물며 주나라의 쇠락을 보고는 떠나기로 하였다. 관문에 이르자 관문직이 윤희가 말하였다. 선생께서 은둔하다니요. 제발 저를 위해 글을 써주십시오. 이에 노자는 상하편으로 도와 덕의 뜻을 말하는 5천 여자의 글을 쓰고는 떠났다. 그 뒤의 이야기는 알 수 없다. 바로 이 이야기가 사실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노자가 어떻게 노자도덕경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건가? 노자는 주나라가 쇠락, 즉 주나라가 엉망이 되고 춘추전국이라고 하는 혼란이 일어나는 걸 보고는 은둔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등지고 조용히 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자색구름이 일어나고 노자가 소를 타고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는 관문지기가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간청을 했대요. 붙잡고. 그냥 사라지지 말고 글 좀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남긴 상하편의 글이 노자도덕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노자 혹은 도덕경이라고 불리는 이 책은 상편, 도경과 하편, 덕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도경과 덕경을 합해서 도덕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 5천여 자죠. 사마천은 이 이야기를 통해 노자라는 사람과 노자도덕경이라고 하는 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텍스트, 즉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노자도덕경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는 책을 읽어보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노자도덕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노자도덕경이라는 책에는 노자라고 하는 표현이 오로지 표지에만 있습니다. 텍스트, 즉 본문에는 노자라는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사마천이 기록해주고 오늘날 전해지는 이 이야기가 없다면, 노자가 5천여 자의 글을 남겼다는 이 이야기가 없다면 노자도덕경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때 노자가 사라지면서 노자가 소를 타고 관문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고사 때문에 소를 탄 노자의 모습이 이후 후대에 많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뭔가 그림이 있는데 소를 탄 노인이 보이면 노자를 그린 그림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훗날에는 여기에 어린아이 시종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요 위에 있는 사진은 제가 함곡관 풍경구라고 하는데요. 뒤에도 말씀드리겠는데 함곡관이라고 하는 관문 유적지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아까와는 좀 다르지만 커다란 뿔이 있는 소를 노자가 타고 있죠. 아래에 있는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노자가 사라지고 노자가 사라지기 전에 책을 남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만 저는 딴죽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노자가 은둔자를 자처하고자 했다면 왜 혼란한 시기라는 게 은둔을 결심하는 이유가 될까? 사실 조용히 살고 싶다면 혼란한 시기가 아니라도 조용히 살 수 있잖아요. 물론 어지럽고 혼란한 시기일수록 뭔가 편안하게 안정적인 삶이 잘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조용히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납득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왜 하필 관문을 넘어갔을까? 이때 관문이라고 하는 건 함곡관이라고 하는 관문을 의미합니다. 함곡관은 지금 노자가 주나라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서쪽으로 넘어가는 관문입니다. 왜 하필 서쪽이었을까? 은둔을 꿈꿨다면 사실 갈 곳은 여러 곳 많습니다. 훗날 전해지는 전설이긴 하지만 복례산 신선이 산다라고 하는 동해바다 건너 먼 바다 건너 어떤 산을 찾아갈 수도 있고요. 황량한 북방의 유목민족 틈으로 북쪽으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동으로 북으로 멀리 떠날 필요 없이 그냥 이름 없는 존재로 지워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왜 굳이 관문을 넘어가야 될까요? 왜 노자는 함곡관이라고 하는 관문을 넘어가야 했을까? 노자는 왜 서쪽으로 갔을까? 함곡관 이 너머를 중국 고전을 공부할 때 관중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많이 소개가 됩니다. 이곳은 당시 진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즉, 노자는 주나라를 떠나 진나라로 건너간 거죠. 흥미롭게도요, 춘추 전국 시대의 많은 인물들이 함곡관을 넘어서 진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진나라는 당시에 새롭게 떠오르는 강국이었고 그들은 원래 이제 서쪽 구석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동쪽에서 인재를 널리 불러모으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다음 주에 소개할 상황이라는 인물도 함곡관을 넘어 관중으로 진나라로 갑니다. 혹시 노자도 뭔가 다른 뜻을 품고 진나라로 간 건 아닐까? 사마천은 노자 열전에서 하나의 고사를 덧붙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129년 뒤에 주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던 태사담이라는 사람이 진나라 헌공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대요. 진나라와 주나라가 합쳐질 것입니다. 500년이 지난 뒤 다시 나뉠 것이며 나뉘고 70년이 지나고 패왕이 출현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뭔가 예언일까? 구체적으로 이 예언이 어떤 식으로 성취되거나 아니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덧붙인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천이 이 뒤에 이 태사담이 노자라고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놓아요.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긴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사실 사마천은 이미 앞에서 노자라고 하는 인물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하고 노래자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장수했다라고 하는 노인도 이야기하고 주나라 태사담이라는 인물까지 더합니다. 그가 노자일 수도 있대요. 아니, 공자보다 한 130년 정도 뒷사람을 노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물론 앞에서 간단히 이야기했던 노자가 신선이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는 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노자가 신선이었고 공자 시대에도 살았고 수백 년간 이라고도 불리고 노래자라고도 불리고 나중에는 주나라 태사담이라고도 불렸다라고요. 그래서일까? 사마천이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노자는 은둔하는 군자였다. 그러나 이런 식의 짜맞추기는 저는 글쎄 이거는 역사적이거나 혹은 객관적인 탐구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다른 식으로 짜맞출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노자가 서쪽으로 떠난 까닭은 춘추 전국의 통일을 이룰
진나라로 향한 것이라면 어떨까? 그리고 진헌공에게 진나라가 앞으로 동쪽으로 진출해 주나라를 집어삼키고 나아가 나머지 6국을 통일할 거라고 예언하는 거였다면, 실제로 진헌공의 아들이 다음 시간에 만날 진효공인데요. 그가 상앙이라는 인물을 등용해서 부국강병의 기틀을 닦고 천하통일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후예가, 즉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누군가의 후예가, 이 이씨 집안의 후예가 진나라의 무장이 되어서 차후 천하통일에 이바지하는 거라고 하면 어떨까? 많은 사람들은 노자가 무지무욕을 이야기했다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노자에서 무지무욕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누가 무지무욕하는가에 대해서는 노자를 안 읽어보셔서 잘 모르죠. 노자 본문에 실린 표현이 이렇습니다. 상, 삼인, 무지무욕.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무욕케 하라. 자, 그러니까 노자 본문에서는 독자를 향해 당신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마. 무지무욕하도록 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자는 독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무지무욕하게 만들어라. 뭘 모르는 백성으로, 뭘 바라지 않는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천하가 잘 다스려질 거라고 합니다. 과연 천하가 지, 뭔가를 알려고 하고 욕, 뭔가를 바라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백성들이 너무 많이 뭔가를 바라해서 어지러워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자는 어떻게 보면 불평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빙글빙글 웃는 백성들로 가득 찬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노자에서 상선약수라는 말이 나오죠. 최고의 선이 물과 같다고 합니다. 근데 혹여 이것이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런 능구렁이 같은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거죠. 노자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겸손의 책이다, 버림의 책이다라고 말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노자를 최고 지배자의 철학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상선약수라고 하는 건 통치자가 갖춰야 하는 하나의 처세술입니다. 물처럼 부드러운 두루뭉술 술술 넘어가는 언변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처럼 저는 들립니다. 물처럼 낮은 자리에 없는 것처럼, 뭘 가지지 않은 것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부, 권력 등등을 내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 면에서 노자는 전기를 잘 뜯어보면 의심스럽고 신비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그것은 은둔이라고 하는 어떤 소수의 욕망을 전하는 책이기도 한 거죠. 사실 은둔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평범한 삶을 바라는 백성에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듭니다. 이미 이름이나 재산이나 권력도 없는데 뭘 또 은둔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노자의 행적을 좀 소개했고요. 그리고 노자의 행적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고 어떠한 해석들로 갈릴 수 있는지를 좀 소개했습니다.